제품 정말 괜찮아요. 피부결이 정말 말도 못하게 깔끔해지고 매끈해지고 각질이 거의 없어져요. 사실 이거 추천 많이 하고 비교도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설명을 또 하기가 좀 창피해요. 민망하기도 하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크림즈입니다. 효과가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수분 충전이 잘 되는 색소 침착용 패드를 써주는 게 조금 더 편리하더라고요. 사실 토너 패드 중에 피지 제거가 이만큼 시원하고 확실하게 되는 건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안녕 두별이들! 오늘은 2024년을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2024년 연말정산 결산템을 준비해봤습니다.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 게 2024년 된 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24년이 며칠 안 남은 거예요. 제가 작년 12월 25일에 정확하게 구독자 수가 딱 1만 명이었어요. 지금 촬영이 12월 26일이거든요. 정확히 1년이 지났는데 82,322명의 구독자님들이 저의 채널을 봐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두별이들이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한 해 동안 제 채널, 제 말 다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그리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까지 함께 덧붙이고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우리 두별이들.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시작해 볼 건데요. 제가 이번에는 조금 독특하게 2023년 연말 결산템 환승템 주제로 가볼게요. 과연 1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같은 생각일까요? 어떤 제품들은 여전히 1등을 지키고 있는 제품이 있고 어떤 제품들은 환승이 된 제품이 있는데 과연 어떤 게 있을지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우리 세안 순서에 맞춰서 첫 번째로 폼클렌징 먼저 가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약산성 폼클렌징 1등으로는 메디필 그린시카 콜라겐 클리어 2.0이었거든요. 2024년 약산성 연말 결산템은 짜잔!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넘버즈인 살루르 효소 사우나 고마주 폼, 닥터벨마 아미노 클리어 아크네 버블 폼 클렌저. 이 두 가지의 특징이랑 결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원래 넣는 게 원칙인데 그냥 두 개를 다 넣었어요. 기존에 제가 추천했던 메디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한 젤 타입 클렌저여서 온 가족이 두루두루 피부 타입 타지 않으면서 사용하기 괜찮고, 그리고 무엇보다 용량이 커서 가성비적인 면에서도 좋다, 이런 이유를 들었었는데 요번 요 제품들은 조금 더 기능적인 측면에서 만족을 해서 바꿨습니다. 일단 이 살루르 폼 클렌징 같은 경우는 벌써 이렇게 두 통을 썼는데 제형 자체가 고마주 형태의 폼이라서 각질도 케어를 해주는데 이 살루르 고마주의 쫀득쫀득한 질감이 수분까지도 가져가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건성이든 지성이든 수부지든 상관없이 겉각질은 특히 이런 겨울이면 많이 쌓이거든요. 그런 거를 관리를 해주면서 수분까지 건드리지 않는 민감하고 자극에 연약한 피부도 각질 케어를 해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폼 클렌징이고요. 반대로 이 닥터벨모 폼 클렌징은 무스 타입이어서 일단 이 거품이 내가 손으로 따로 내지 않아도 굉장히 미세하고 조밀조밀한 거품이 나기 때문에 모공 속 깊숙이까지 이 거품으로 청소를 할 수가 있는데, 약산성으로 나왔는데 안에 사리실산, 바하가 들어있거든요. 수분을 아예 안 뺏어간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피지는 말끔하게 가져가 주면서 약산성 그리고 버블폼의 특징이 있어서 피지를 가져가는 것 대비 세안이 저자극으로 된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건성이신 분들이 피지가 많이 나올 때 너무 약 알칼리성인 제품을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기름을 뽑아가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괜찮고, 저처럼 지성이신 분들이 피지는 어느 정도 뽑아가야겠는데 너무 약 알칼리성만 매일 사용해서 피부가 자극을 받아 한다, 그럴 때 아침 세안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약 알칼리성 폼 클렌징인데요. 2023년은 코스알엑스 살리실산 젠틀 폼 클렌저, 2024년 연말 결산템 약 알칼리성 폼은 같은 제품입니다. 코스알엑스 살리실산 데일리 젠틀 클렌저.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정말 꾸준히 이것만 추천을 하죠.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두별이들은 이제 설명을 안 들어도 돼. 스킵하셔도 됩니다. 타임라인 다 만들어놨으니까 그 뒤로 가세요. 그냥 정말 가성비 챙기면서 다른 뭐 수분이나 진정 그런 거 원하지 않고 피지만 뽀득하게 싹 뽑아가고 싶을 때 사용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폼 클렌징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요. 건성이신 분들한테는 거의 추천 안 하고 수부지이신 분들한테도 그 수분 양에 따라 추천 잘 안 드리고요. 지성이신 분들이 피지만 쏙 뽑아가기에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저 같은 이런 극극 지성 피부도 겨울에는 잘 사용 안 하고 여름에는 진짜 자주 사용합니다. 그 정도로 피지를 강력하게 싹 뽑아가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워슈프팩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슈렉팩을 러시오프팩 부문 1등으로 했는데 2024년에는 브링그린 티트리시카 포어 클레이 팩 스트로. 슈렉팩은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슈렉팩이 단종이 됐거든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환승을 해야 되는 제품인데 어쩔 수 없이 이 제품으로 환승을 한 게 아니라 이 제품 정말 괜찮아요. 슈렉팩에 비해서는 쿨링이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쿨링이 있는 편이고요. 오히려 기존 슈렉팩이 굉장히 화한 쿨링감 때문에 자극적이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이 사용하시면 더 만족하실 수도 있어요. 이 팩에는 오중 티트리 컴플렉스랑 병풀 추출물이 함께 들어가 있고요. 이 알갱이가 팥 알갱이거든요. 이 워셔프팩을 세안한 다음에 올리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롤링을 살살 하면서 걷어내면 피부결이 정말 말도 못하게 깔끔해지고 매끈해지고 각질이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정말 잘 사용하고 겨울에도 겉각질 엄청 일어날 때 많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럴 때도 잊지 않고 1, 2주에 한 번씩은 꼭 사용해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팥 알갱이를 정말 아끼지 않고 엄청 많이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적어요 라는 질문글보다도 팥 알갱이가 너무너무 많아서 하수구가 막힐 것 같아서 걱정인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팥 알갱이는 세면대 구멍을 막아놓고 세안을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 세면대 구멍을 다시 열면 이 팥 알갱이들이 세면대 입구에 이렇게 옹골몽골 모여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얘만 딱 걷어내서 버려줍니다. 정말 그런 질문이 들어올 정도로 재료를 아끼지 않고 넣은 느낌이고 그거를 차치하고서도 피부결이 부드러워지면서 얼굴이 말끔해지는 효과가 정말 좋기 때문에 각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꼭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토너 패드인데요. 제가 2023년에 토너 패드를 두 가지로 나눴더라고요. 수분 충전, 피지 케어. 2023년 수분 충전 패드 1등은 아드왕 마린켈프 아쿠아 모이스처 패드였는데 2024년에는 짜잔! 이지앤트리 어니언 패드입니다. 네, 환승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2023년에 연말 결산템으로 뽑았던 만큼 이 제품력은 좋아요. 그리고 수분력으로만 따지면 사실은 이지앤트리보다는 아드망이 더 낫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지앤트리는 수분 충전이 메인이라기보다도 양파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색소 침착이 조금 더 메인이 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수분 충전도 잘 되더라고요. 수분 충전이 얘가 더 센데 제가 수분 충전 패드를 왜 이 어니언 패드를 넣었냐? 그 이유는 이 패드의 모양이 있습니다. 아드망은 이렇게 패드가 굉장히 크고 도톰한 모양이고요. 이지앤트리는 이렇게 솜패드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고 이렇게 패드가 갈라져요. 간혹 토너 패드를 붙이시는 분들을 보면은 코랑 턱을 안 붙이고 이마랑 볼 이렇게만 붙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코랑 이마까지 전부 다 붙이는 타입이거든요. 이런 패드가 볼, 이마 붙이기는 정말 좋은데 코까지 붙일 때는 살짝 뜨는 감이 있어가지고 저는 가위로 잘라서 붙이거나 조금은 둥둥 뜨더라도 이렇게 접어서 붙였었어요. 근데 이렇게 애초에 이렇게 손패드 같고 갈라지는 패드의 경우에는 볼이나 이마 그리고 코나 턱 부분도 접어가면서 다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이 패드 자체가 굉장히 손처럼 부드럽기 때문에 이게 잘 접어져서 코나 턱까지도 나누지 않아도 붙일 수가 있어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 계속 주기적으로 났다가 사라지다 보니까 색소 침착을 항상 달고 사는 피부잖아요. 그럴 때 색소 침착용, 수분 충전용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수분 충전이 잘 되는 색소 침착용 패드를 써주는 게 조금 더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잘 사용하고 있어서 연말 결산템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토너 패드, 피지 케어용인데요. 우리 두별리들 중에서는 지성 피부가 많기 때문에 또 이거 궁금해 하실 거예요. 2023년도에는 더마토리 프로 트러블 모공 클리어 패드였는데 2024년 연말 결산템은요. 더마토리 프로 트러블 모공 클리어 패드입니다. 사실 토너 패드 중에 피지 제거가 이만큼 시원하고 확실하게 되는 건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쿨링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쿨링이 피지를 싹 잡아가는 것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내줘요. 실질적으로 피지도 없어졌는데 내 피부 자체도 막 시원해지니까 이 만족도가 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얘를 사용해서 토너팩을 15분, 20분 오래 해주면 피부가 좀 빨개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피지 케어용으로 내가 토너 패드를 따로 쓴다? 하시는 분들은 피지가 진짜 너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약간 피지 범벅 같은 느낌? 그러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진짜 만족하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토너 패드 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10분을 넘기지 마시고 15분은 절대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토너 부분인데요. 제가 토너 부분으로는 2023년에 넘버즈인 1번 토너를 1등으로 줬더라고요. 2024년에는요. 과연 바뀌었을까요? 네.
시켰습니다. 메이크프렘 인테카 수딩 토너. 둘 다 진정 잘 되거든요. 근데 그 토너의 질감이 제가 느끼기에 이 인테카 수딩 토너는 정말 호불호가 없을 질감이. 이 인테카 수딩 토너가 오일 같은 게 전혀 안 느껴져요. 근데 오일이 안 느껴지는 진정이 되는 물 타입 토너를 보면 어떤 토너들은 바르면 너무 금방 날아가서 오히려 수분을 뺏기는 느낌이 드는 물 토너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물 토너는 그러지 않고 그냥 계속 세수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수분은 계속 넣어주는데 오일리함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피부를 딱히 타지 않은 토너이면서도 특히 저 같은 지성 피부, 트러블 피부가 사용하기에 사용감이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이 토너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말이 너무너무 빨라지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 토너의 효과가 좋습니다. 사실 토너가 스킨케어 가장 첫 단계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이 토너의 제형에서 질감을 망쳐버리면 그 다음 앰플 크림이 약간 그 밸런스가 무너져. 그래서 토너의 제형을 잘 잡아주고 내 피부에 맞는 토너를 사용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토너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어떤 앰플, 어떤 크림이 오더라도 얘 자체가 그냥 촉촉하게 수분만 넣어주는 느낌이니까 궁합이 다 좋아요. 속수분이 고민인데 너무 무거운 크림 타입의 토너는 싫다. 나는 트러블이 자주 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수분 앰플인데요. 수분 앰플은 제가 2023년에 이 웰라쥬 히알루론산 앰플을 1등으로 줬어요. 2024년에는 과연 어떤 수분 앰플이 1등일까요? 아마 우리 두별이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더마토리 히알자 베리어 앰플 B5. 이 더마토리 앰플은 굉장히 물처럼 가벼운데 그렇다고 완전 물 같은 토너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쫀득쫀득 점성도 있는 느낌도 아니야. 딱 그 중간이어서 저처럼 지성 피부의 니즈도 충족을 하면서 너무 물 같은 앰플은 금방 날아가잖아요. 그럼 싫잖아. 근데 그러지 않아서 건성 수부지 피부의 니즈도 어느 정도 충족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건성 피부가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건조하면 이 정도 제형보다도 더 도톰한 걸 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극건성인 분들한테는 약간 부족함이 들 수도 있으나 저 같은 피부, 수부지 피부가 사용하기에는 진짜 괜찮은 수분감이고 얘는 날아가는 수분감이 아니라 수분력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사계절 수분 채워주는 용도로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습 앰플인데요. 2023년에는 보나주르 프로폴리스 앰플이 1등이었는데 2024년에는 바이오던스 하이드로 세라놀 앰플. 보나주르 앰플은 제가 작년 겨울에 다 쓰고 여름에는 프로폴리스를 안 쓰잖아요. 무거우니까. 안 쓰다가 이번 가을 겨울이 되면 새로 구매를 해서 써야 되는데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구매를 안 했어요. 이 바이오던스 하이드로 세라놀 앰플도 제가 정말 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판테놀도 들어가 있고 세라마이드도 들어가 있어서 판테놀로 수분 잡아주면서 세라마이드로 장벽 개선까지 같이 해줘서 속이랑 겉을 같이 케어해주는 앰플. 그리고 이 앰플은 굉장히 도톰한데 이 도톰함 대비 끈적임이 별로 없어요. 보통 판테놀, 세라마이드 이 제형을 생각하면 끈적이게 나온 제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얘는 제형감을 정말 잘 뽑아서 도톰함도 느껴지고 속수분 장벽 개선도 같이 느껴지지만 엄청 찐득거리고 끈적거리는 느낌이 굉장히 적고 그냥 도톰하게 피부결이 개선이 된다. 내 피부가 굉장히 반딱반딱 도자기 피부가 된다. 결이 굉장히 매끈해진다. 이 정도의 마무리감으로만 딱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도톰한 마무리감이기 때문에 건성 피부도 좋은데 끈적함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수부지 지성 피부가 사용해도 만족할 만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수분크림인데요. 제가 작년에 이 루누베르 아줄렌시카 크림을 추천했더라고요. 하지만 2024년도에는 어떤 제품이 1등일까요? 바로 이 두 제품입니다. 우리 두별이들이라면 무조건 알고 계셨겠죠? 사실 이 루누베르 제품도 진짜 괜찮아요. 이거를 내가 놓치는 게 아쉬울 정도로 괜찮은데 이 제품은 용량이 일단 되게 작잖아요. 근데 용량 대비 가격이 7만 원대로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가격 대비 성능까지 같이 두고 본다면 저는 이 제품들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이 두 제품 다 진정 수분 충전에 너무너무 좋고요. 사실 이거 추천 많이 하고 비교도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설명을 또 하기가 좀 창피해요. 민망하기도 하고요. 둘 다 수분 충전 잘 되고 진정 잘 되는데 에센오브 티트리가 조금 더 도톰하고 인테카 수딩 크림이 조금 더 묽은 제형이다. 메인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성분 선호도 아침에 사용할지 저녁에 사용할지 어느 계절에 사용할지 이런 환경에 따라서 나눠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최애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 제품 다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크림들입니다.
우리 두별이들 이제 곧 끝이에요. 이제 곧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스파 케어템입니다. 우리 같은 여드름러에게는 스파 케어템이 빠질 수가 없어요. 제가 2023년에는 에크린겔 바이오 DTD 스파 카밍 젤을 1등으로 줬었는데요. 2024년에는요 똑같은데요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마일드랩 딥 멜라케어 스파 트리트먼트 5인트 겔 색소 침착용 겔이에요. 요거 두 제품 다 좁쌀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 여드름을 치료하는 스파 케어템이죠. 여드름이 사라지면 어쨌든 붉은 흔적이든 시간이 지나서 검은 흔적이든 흔적은 남아요. 그런 흔적들을 빨리 없애주기 위해서 스파 케어템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안에 나이아신아마이드 5%, 트라넥사믹 애시드 4%, 알파 알부틴 0.5%가 들어가 있는데요. 제형감도 엄청 쫀득해서 바르기 불편한 제형감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딱 겔 같은 제형감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이 효과가 괜찮더라고요. 이 제품을 사용한 후부터는 색소 침착을 없애는데 부스팅을 해주는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제품 진짜 잘 사용하고 있고 우리 두별이들한테도 추천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024년 연말 결산템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2024년 한 해 동안 저를 믿고 제 채널을 좋아해주시고 저를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별이들 전부 다 2024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2025년에는 정말 2024년보다 더 좋은 일, 더 행복한 일, 웃음이 넘치는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안에 저도 함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